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논에 불을 일으켜 벼들이 다 타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은 논입니다, 논. 그 다음에 벼입니다.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랑이에 대해서, 이 환단고기에서는 시종일관 비판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호랑이 무리를 보아라. 힘만 세고 난폭하여 신령스럽지 못하더니 결국 비천하게 되었다. 아주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전. 화전이 뭐죠? 우리 저기 논답자 있잖아요. 그죠? 물수변에 밭전자 있는 거.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 벼밭입니다. 벼농사를 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벼농사, 그럼 이 당시에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식민지 사관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별로 들은 게 없습니다. 그냥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잠깐 있어. 실은 아니거든요. 청동기 시대가 무진장 길었다고, 아주 유구하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논농사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논농사 졌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주 그쪽에서는 또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그 당시엔 당연히 농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발견된 것이 고양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이 5,000년 됐다고 나왔습니다. 벼를 발견했는데 그 벼가 심은 벼예요, 심은 벼.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탄소 측정 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해서 그 연도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벼가 그 토탄층에서 나오거든요. 이 토탄층에서 나올 때 거기에 이렇게 잘라진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벼가.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잘라진 자국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었다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출한 것이 밝혀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이 고양시에서 5,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 뭐냐? 중국에서 나오는 그 운남성에서 발견된 것이 10,000년에서 11,000년 정도의 그 된 벼씨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벼농사를.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발견되죠. 세계를 놀라게 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게 소르리 벽시입니다. 청주에서 그 토탄층에서 그 개발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벽시가 발견된 거예요. 그걸 조사해 봤더니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15,000년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다 측정을 해서 인정받은 게 지금 15,000년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발견된 게 11,00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4,000년 앞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농사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 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황국과 단국이 그 당시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벼도 심었고, 무리를 지어서 농사도 지었고,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체제가 완비되어 있다는 거. 오가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오구저양. 이 오가가 있다는 것은 정치체제가 완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정치 조직과 그 조직의 각자의 역할과, 그 다음에 혼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혼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팽우에게 명하여 땅을 개척하도록 하였다. 성조에게는 궁시를 짓게 하였다. 고시에게는 농사를 장려하도록 맡겼다. 신지에게 명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기성에게는 의학을 베풀었다. 나흘에게는 호족을 관리토록 하였다. 희에게는 점치는 일을 관장케 하고 우에게는 군대를 관장케 하였다. 비서갑에 하병렬을 거두어 아내로 삼고 누에치기를 다스리게 하니, 누에치는 것을 이렇게 지도하게 하고 그걸 하도록 했다는 거죠. 순방의 다스림에 온 세상에 두루미쳐 태평치세를 이뤘다.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관습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있다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가도 있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국가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팽유에게 뭐 했다 그랬죠? 땅 개척했다고 했죠. 국가체제가 없는데 그걸 누가 시키겠습니까? 예. 그럼 성조에게는 집 짓는 일을 시킨 거예요. 궁시를 짓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주풀이 여러분들 아시죠? 성주풀이가 뭐죠? 집 질 때 터 닦고 그랬을 때 그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성주풀이 있죠. 이 성주풀이가 바로 성조신을 여기서 신격화된 겁니다. 성조라는 그 인물이 왕궁을 짓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신격화돼서 성주풀이 속에도 우리 지금 노래 속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시에게는 농사를 장려하도록 맡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사. 그래서 고시가 뭐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도 시골 가면 그런 거 분명히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이렇게 고수레, 고시레. 고시레라고도 하고 고수레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3번 던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술도 따라서 이렇게 따르기도 하고. 이 바로 고시, 농사를 짓게, 그 사람들의 농사를 짓게 해서 풍요롭게 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그분이 바로 고시입니다. 고시. 그래서 이분을 받들어서 그분들한테 감사를 표한 것이 고시래고 고수래입니다. 그 다음에 신지에게는 글자를 만들게 했다는 거. 기성에게는 의학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은 기성, 그분이 했고, 나흘에게는 호적 관리. 여기서 희는 태워붓기를 얘기합니다. 점치는 일, 우에게는 군대를 관장케 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각 완료와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팽우에겐 땅 개척, 성조에겐 궁실, 짓는 법, 고시에게는 농사, 신지에겐 글자, 기성에겐 의학, 나흘에겐 호적 관리, 희에게는 점치는 일, 우에게는 군대를 관장케 했다. 아주 명시돼서 아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주풀이도 성조에서 나온 겁니다. 고수레는 고시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수레, 고시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희는 태워붓기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군의 혼례, 뇌치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있었죠. 비석엽의 하병률을 거두어서 아내로 삼고 누에치기를 다스리겠다. 누에치기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이거죠.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비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에가 뭐예요? 우리가 마고 할머니가 삼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시간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마자잖아요. 그 다음에 고는 신이름 신이에요. 신할머니를 얘기할 때 그 할머니 고자거든요. 신할머니 고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배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마초라고 얘기하는 그 풀을 심어서 그것을 옷을 만들어 입은 거가 마고 할머니라는 뜻이 거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여기서는 또 누에치기는 비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시대에 벌써 비단을 만들어서 했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을 우리 어렸을 때는 비단하는 집들이 종종 시골에 가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야산에 가면 그 뽕나무가 아주 우리나라에는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치는 것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있는 거로 보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정사 50년 홍수가 크게 나서 백성들이 쉴 수가 없었다. 제께서 풍백인 팽우에게 명하여 물을 다스리게 하고 높은 산과 큰 강을 평정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하였으니 우수주의 그 비석이 있다. 그 공적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 51년 임금께서 운사인 배달신에게, 배달의 신하라고 보시면 돼요. 배달신은 여기서 배달 나라의, 여기서 배달이라는 뜻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조선인데도 배달신이라고 여기서 적었습니다. 배달신에게 명하여, 배달의 신에게 명하여 혈구에 삼랑성을 짓고 제천의 단을 마리산에 쌓게 하였다.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그것이다. 갑술 67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이게 역사서로서
그다음에 정서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것이 지금 중국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대로 연결돼서 우리의 그 시대의 상황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술 67년 단군께서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도산에서 우사군과 만나게 하였다. 태자는 오행 치수의 방법을 전하게 해 주었고 나라의 경계도 따져서 정했다. 유주와 영주의 두 곳 땅이 우리에게 속하였다. 또 해대 지방의 제후들을 평정하여 분조를 두고 이를 다스리게 했는데 우순에게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역사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고조선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만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 측의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BC 50년 그 시대에 홍수가 크게 나서 백성들은 쉴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황제는 천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군을 얘기하는 걸 수 있습니다. 풍백인 팽우에게 명해서 물을 다스리게 했다. 치산을 처음으로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오실년에는 혈구에 삼랑성을 줬다. 여기서 혈구는 강화도를 얘기합니다. 삼랑성도 그쪽에 있는 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단을 쌓고 마리산, 여기서는 강화도 첨성단을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지금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아주 특별합니다. 갑술 67년 단군께서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도산에서, 태자 부루가 아주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도산에서 우사군과 만나게 하였다. 태자는 오행치수의 방법을 전하여 주었고 나라의 경계도 따져서 정했다. 유주에 여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태자 부루가 누구냐면 바로 2대 단군왕검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치적이 1대 단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태자 부루를 파견을 해서 도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의 정신과 기질, 한 민족혼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고 있지, 이 역사서에서 과연 중국 땅의 어디가 우리 거고 우리의 범위가 어디 거라는 것은 다른 분들 직접적으로 중국을 많이 다녀오시고 몽골 다녀오시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듣는 것이 더 명확하리라고 봅니다. 저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신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루태자는 오행치수의 방법을 전하여 줬고 어디에? 중국 측에 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원리, 아까 제가 우리를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음양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 음양은 뭐죠? 하늘과 땅인데 그 안에 사람이 있어서 음양, 태극, 그래서 태극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들어갔을 때 태극의 원리가 필요한 거지, 사람이 필요 없다면 태극의 원리도 필요하지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자는 치수를 거기 전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땅을 구획을 해서 정확하게 여긴 니네 땅, 여긴 우리 땅, 그 다음에 그 나라와 나라의 그 경계, 그 지우국들이 있었으니까 지우국들마다 경계를 정확하게 나눠준 분이 바로 부루태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유주와 영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 얘기하면 요임금하고 관계가 되고 그 지역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은나라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많이 보면 제후국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후국. 그 다음에 분조를 두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후국을 두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환국, 단국, 고주선, 이 세 왕조, 우리 한민족의 정통 왕조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아들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다스리게 한 것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각자를 제후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나라를 조선을 쪼개서, 그러니까 나라를 쪼개서 이렇게 각자 두어가지고 다스리게 한 것도 같은 뜻인데, 이게 치분조라는 말이 여기서 명시되어서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고조선, 그 다음에 단국, 환국을 이해하는데 그 나라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금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을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긴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혈구는 지금의 강화도를 얘기하고 삼낭성은 어디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그거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산은 지금 만이산을 얘기합니다. 참성도는 제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산도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각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대한 거는 조금 제가 상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분명히 민족혼과 한국인의 정신과 기질을 얘기하는 거지, 요 땅이 더 우리가 넓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환국, 단국, 고조선의 정신을 적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진정 저는 중요하고, 그것이 역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지, 옛날 땅 더 넓었다는 거 이야기는,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경자년 93년 단군께서 버들궁궐에 계셨는데, 유궁이라고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흙계단이 절로 생겼고 풀숲은 없어지지 않으니 단목이 무성한 그늘에서 곰, 호랑이와 더불어 논일며 소와 양이 크는 것을 보셨다. 도랑을 파고 밭길을 내고 누에를 치도록 권장하며 고기 잡기를 가르치니 백성들은 남은 물건을 나라 살림에 보태었다. 그냥 나라가 좀 부강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 안에는 큰 모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국중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천의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개천절을 의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여기서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단목이 그늘까지 아주 더 깊은 곳에, 단목이 있는 곳에서 호랑이와 더불어 곰이 같이 돌았다는데, 여기서는 좀 처음으로 비판적이지 않은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호랑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랑을 파고 밭길을 내고 누에를 치도록 권장하며 고기 잡기를 가르치니 백성들은 남은 물건을, 여기서 농사를 짓고 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금을 잘 바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나라에다 바쳐서 나라가 부강해졌다. 뭐 이 얘기는 그냥 원론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10월 상달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백성들 모두 기쁨에 넘쳐서 환호하며 스스로 즐겼다. 이로부터 단군님의 교화하는 온누리를 가득 덮어서 멀리 탐낭에까지 미쳤으며 가르침은 점차로 멀리 퍼져나갔다. 이에 천하의 땅을 새로 갈아서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렸으니 사만은 모두 오가의 64족을 포함하였다. 이해 3월 15일 단군께서 봉정에서 붕어하시니 교회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장사 지냈다. 이에 백성들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듯 단군님이 길을 받들어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앉아 경배하며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였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답니다. 이에 태자부루가 새로 단군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상달, 상달이 10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분명히 제천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천손민족이어서 그 천손의 이 지상에 내려와서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천부, 하늘의 뜻을 지상에 다시 재현해서 그대로 운영, 통치, 관리,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천의식을 아주 중요하고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국가 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제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 지금 적고 있습니다. 상달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백성들 모두 기쁨에 넘쳐서 환호하며 스스로 즐겼다. 그 다음에 지역은 탐낭까지, 탐낭도 여러분들이, 이건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월 15일 이해, 봉정에서 붕어가 왕이 사망한 것을 붕이라고 얘기합니다. 붕어하시고 교회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장사 지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군님의 길을 받들어 모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군님의 길을 받들어 모시고, 근데 이 기가 뭐냐면 지금 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검이 사망을 해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머리에다 띠를 맸는데 이것이 단기입니다. 이 단기가 뭐로 변하느냐? 댕기머리입니다. 단기는 댕기머리의 원형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계속 기리기 위해서 메고 다녔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화되어서 지금 민속으로 돼서 댕기머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자부루가 새로 단군이 되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아까 태자부루에 대해서는 치산치수에 대해서도 나왔고 지역 경계를 나눠주는 역할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분이 바로 두 아들이 단군이 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월 상달이면 그러니까 천재를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0월 상달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백성들 모두 기쁨에 넘쳐서 환호하며 스스로 즐겼다. 네, 두 번째, 천하의 땅을 새로 갈아서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사만은 모두 오가의 64 부족을 포함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군이 이 전체를 옹립을 해서 그러니까 오가의 800여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군을 추대해서 즉위를 시켰습니다. 단군왕검으로 즉위를 했는데 단군왕검으로 즉위를 했고 나서 다시 사만 체제로 이렇게 나라를 세 개로 쪼개서 단군과 부단군 체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만은 어떻게 돼 있다? 어떤 부족이 있었다? 64 부족. 오가지만 오가의 64 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도 중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55개 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을. 그럼 64 그 당시엔 64 부족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자부루가 두 번째 왕이 되어서 단군이 되었다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에 대한 내용은 댕기머리의 시원, 근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단군, 초대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